신발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외짝신이라는 뜻의 모노산달롯으로 불린 그리스 신화의 이아손, 신데렐라의 유리구두, 콩쥐팥쥐에 등장하는 꽃신에 이르기까지 신발은 그것을 신은 사람의 운명을 크게 바꾸게 됩니다. 신발은 그 사람이 걸어온 삶의 이력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신발을 신었을까요? 봉건시대의 신은 신분을 나타내는 신표이기도 했죠. 벼농사를 짓던 서민들은 볏짚을 엮은 집신을 신고,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헌책의 종이를 엮어 종이신을 신기도 했답니다. 부자들은 가죽신이나 비단신을 신었고, 당의 갓신과 같은 여성들의 신발도 따로 있었지요. 오랜 기간 서민들의 신이었던 고무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기의 고무신은 상당히 고급 신발이었습니다. 짚을 엮어 만든 집신과 삼이나 왕골로 만든 미투리는 비가 오거나 진창을 지나면 물이 스미는 걸 막지 못했지요. 게다가 내구성이 약해 먼 길을 떠날 때면 집신 꾸러미를 싸들고 가야 했습니다. 살림이 어려운 산간벽지에서는 맨발로 지내는 이들도 있었답니다. 물이 스미지 않고 재질이 질겨 오래 신을 수가 있는 고무신의 등장은 획기적이었죠. 그런 고무신의 가격은 당시 선비들이 즐겨 신던 고급 미투리보다 비쌌다고 합니다. 고무신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일설에 따르면 브라질의 인디오들이 고무나무 유액에 발을 담가 그걸 굳혀 신는 걸 보고 착안했다고 합니다. 서양에서 전해진 고무신을 일본에서는 호모화라 불렀는데, 이는 영어의 껌을 일본식 발음으로 고무라 적은 것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무신을 최초로 신은 사람은 순종으로 알려져 옵니다. 1919년에 친일 외부 대신 이하영이 일본과 합자하여 만든 대륙고무공업 주식회사에서 고무신을 생산하기 시작하고, 뒤를 이어 1921년 중앙상공주식회사 평양의 정창고무공장이 들어서서 별표, 거북선표, 천자표 고무신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1933년에 이르러선 전국의 고무신 공장이 72개로 늘어나며 고무신은 국민 신발의 자리에 등극하게 됩니다. 고무신의 인기가 치솟으며 고무신 제품 간의 경쟁도 뜨거워집니다. 이에 고무신의 원적격인 대륙 고무신은 품질 우량, 형체 미려, 내구력은 타 고무신에 비하여 수배 이상이라 되나이다 라는 광고문과 함께 이 상표를 자세히 보시오라며 다른 유사품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세라 중앙상공의 별표 고무신은 별표 고무 꼭 한 번만 신어주시오, 모양 있고 질긴 품으로 고무신 중에 제일이라 선전했고, 전주의 경성고무에서는 이강 전하가 손수 고르셔 신고 계시는 만월표 고무신이라며 왕실까지 내세워 맞섭니다. 1932년 군산에서 이만수 씨가 일본인과 합자하여 세운 경성고무는 후에 만월표 검정 고무신으로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고무신은 제조사마다 밑창에 특유한 문양을 지녔는데, 거북선표 고무신은 거북선 아래에 물결 문양을 내세워 일본 기업의 고무신에 맞서 민족심에 호소하기도 했다는군요. 해방 이후에도 고무신은 고무 타는 냄새가 날 정도로 경쟁이 뜨거워집니다. 그 가운데서도 국제고무공업사의 왕자표 신발, 사마고무의 범표, 동양고무의 기차표, 태화고무의 말표 고무신이 유명했죠. 대부분의 신발 공장이 부산에 포진하며 부산은 일약 신발의 메카로 떠오릅니다. 60년대 고무신은 희거나
연두색이 섞인 걸 신었는데 시골에선 주로 검정 고무신을 신기도 했습니다. 고무신은 단순한 신의 기능을 넘어 여러 용도로 쓰였죠. 개울에서 놀 때는 장난감 배가 되고 물고기를 잡는 도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모래밭에서는 한 짝을 구부려 장난감 자동차로 만들고 개구리를 잡을 때 벗어 던지는 수렵 용품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 재주 많은 고무신에게도 약점이 있었지요. 땀이 나면 미끈거려 잘 벗겨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달리기 시합을 할 때면 아이들은 모두 고무신을 벗어들고 뛰었습니다. 버릇이 되다 보니 운동화를 신고 뛰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죠. 맨발로 뛴다 해도 손에 고무신을 쥐지 않으면 역시 기록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 나가더라도 당시 대한의 어린 육상 선수들은 고무신을 두 손에 들고 뛰어야 했을 것입니다. 고무신의 우수함은 강철보다 질긴 내구성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질긴 고무신도 미끈거리는 상태로 뛰다 보면 종종 뒤꿈치가 찢어지기도 했죠. 그런 불행한 사고를 당한 아이는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 등가죽 한 대 쥐어박혀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굵은 실을 바늘에 꿰어 찢어진 고무신을 기어주었죠. 금이 간 항아리도 실로 꿰매어 쓰던 시절인데 고무신 꿰매는 일쯤은 누워서 떡 먹기죠. 그보다 더 큰 불행은 개울에서 놀다가 신발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물속에서 벗겨진 고무신은 물고기처럼 헤엄쳐 어디론가 멀리 떠내려갔죠. 아이는 황새처럼 온종일 개울에 엎드려 울면서 잃어버린 고무신을 찾아야 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한쪽만 고무신을 꿰고 집으로 돌아간 아이는 어머니에게 등가죽을 한 대가 아니라 몇 곱이나 쥐어박혀야 했죠. 한 짝 남은 고무신은 어디에 쓸까요? 잘 모셔두었다가 구멍이 난 다른 고무신을 때우는 데 쓰거나 엿장사가 오면 달려가 엿으로 바꿔 먹었지요. 그보다 더 지저분한 불행은 똥통에 빠지는 일입니다. 6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 변두리에 배추나 물을 기르는 밭들이 널려 있었지요. 그런 밭 언저리에는 똥을 퍼다 썩혀 거름으로 쓰는 구덩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뛰어놀다가 허기가 진 아이들은 파랗게 머리를 내민 물을 뽑아 배를 채웠지요. 그러다가 주인에게 들키면 쏜살같이 달아나야 하는데 불운하게도 똥구덩이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밭 주변의 똥구덩이는 표면이 흙먼지에 덮여 얼핏 보면 맨땅으로 보이기도 했죠. 모르고 발을 디뎠다가 낭패를 보게 됩니다. 쫓아오는 밭주인을 피해 서둘러 뛰다 보면 발은 무사하지만 벗겨진 고무신은 구덩이 속에 혼자 남게 됩니다. 그 뒤의 일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고무신에 운동화라는 도전자가 등장합니다. 운동화의 모델은 1900년대 인천에서 양화점을 하던 이성원이란 사람이 만든 경제화로 추정됩니다. 가죽을 댄 바닥에 천이나 우단을 씌운 경제화는 비싼 구두가 부담이 되는 서민들에게 환영을 받았죠. 가죽 바닥에 경제화 대신에 고무 밑창을 쓴 운동화는 주로 학생들의 통학용으로 쓰였습니다. 당시의 운동화는 그 이름과 달리 운동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죠. 학교에 입학하면 신게 되는 운동화는 앞코에 그어진 흰 줄에 이름을 적어두었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선반에 고이 모셔두고 입학식이나 졸업식, 학교 근처의 왕릉이나 절로 사정없이 걸어가는 원족이라는 소풍을 갈 때만 신어야 했죠. 이 지체 높은 신발은 개울이나 똥통에 함부로 빠뜨려서는 안 되며 동무들과 놀거나 다른 박질을 할 때도 착용 불가였습니다. 운동장에서 공을 차거나
체육대회 육상 경기에 출전하여 달릴 때에도 고무신을 신어야 했지요. 그런 시절에도 중고등학생들은 흰 운동화로 멋을 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인창중학교에 다니던 삼촌은 흰 운동화에 흙이라도 조금 묻으면 칫솔에 치분가루를 묻혀 수시로 닦곤 했죠. 중고교에서는 대체로 검거나 곤색의 운동화를 지정했는데 워카로 불리던 군화나 고무신을 신고 다니기도 했죠. 어느 학생이 고무신에 적었던 조선 나이키라는 표현이 기억에 남습니다. 신세화라 불리는 가죽 구두는 언제부터 신었을까요? 1880년대 개화파 인사들이 처음 신기 시작하여 1898년 이익규 양화점이 생겼으나 영업난으로 오래 자라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1905년 인천의 삼성태, 1936년 서울 수표동에 들어선 송림화점에 이어 1947년 칠성제화와 1954년에 금강양화가 본격적으로 구두를 만들며 대중적인 신사화의 시대를 열어나가게 됩니다. 뾰족구두라는 굽이 높은 여성구두는 원피스나 투피스가 유행하면서 고무신을 대신하게 됩니다. 1963년 남일의 가수가 독특한 저음으로 부른 빨간 구두 아가씨란 가요에도 등장하게 되지요. 솔솔솔 오솔길에 빨간 구두 아가씨, 똑똑똑 구두 소리 어딜 가시나. 70년대까지도 한복을 입는 여성 어른들이 적지 않았는데 한복에 맞는 신발로는 여전히 고무신을 신었지요. 이제 동네마다 있던 신발 가게에서 면문을 신느냐는 말도 사라졌지만 풍경 소리가 잔잔히 들리는 산사에서 고즈넉한 승방의 댓돌에 가지런히 놓인 하얀 고무신은 여전히 가슴속에 정갈하게 남아 있습니다. 물건들로 돌아보는 지난 시절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는지요? 8월 7일 토요일에는 유목의 전설 32편, 8월 14일 토요일에는 흑백 라디오 11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로 떠나는 몽골 여행과 시간 여행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고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